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그 열대기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열대기후 같은 경우는요, 그, 앞에 배웠던 기후 요인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의 분포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후 요소와 기후 인자 배웠고, 그러니까 기후 요인, 그리고 그 기후 요인에 따라서 세계가 어떤 기후대가 나타나는지 이제 하나씩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열대 기후 지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5가지로 해서 A, B, C, D, E 이렇게 나누거든요. 어이구. 이게 A부터 E, A, B, C, D, E까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이제 제일 알파벳 A부터 먼저 보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를 적도부터 A, 그 다음에 이제 기후 변하는 거에 따라서 B, C, D, E 이렇게 나누게 되고 우리는 오늘 그 중에 A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열대 기후니까 가장 딱 봐도 더워 보이죠. 그래서 최하나 평균 기온이 최소 18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18도 이상인 지역이 열대 기후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이 20도 사이에서 분포한다라는 얘기가 써 있는데 적도가 그때 얘기했듯이 0도였잖아요. 그리고 0도를 중심으로 지구가 북반구와 남반구가 있잖아. 그래서 북반구 여기 20까지, 남반구 20까지 이 사이대에 대부분 열대기후가 분포한다라는 얘기가 써 있고요. 여기서 18도시가 왜 나오냐면 이 18도시가 열대우림의 조건이에요. 자, 우리가 세계를 5개의 기후지역으로 나누고 싶은데 이 A, B, C, D, E에서 구분했을 때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A, B, C, D, E 나눔의 기준에 가장 큰 거는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딱 봤을 때 아, 저런 식물들이 분포하는구나 라고 하면 같은 영역으로 묶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열대 기후 지역 같은 경우는 열대 우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밀림이 펼쳐지게 되고요. 이런 밀림은 이 18도 이상일 때 나타난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 저렇게 밀림이 나타나는 지역들은 대부분 최한월, 가장 추울 때 평균 기온이 18도를 넘는구나. 그러니까 한겨울이어도 이 열대기후 지역은 18도 이상을 넘지 18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적도를 중심으로 우리 적도 그때 위도했을 때 배웠어요. 가장 그 기후 요인 했을 때 그 저희도 지역은 다니면서 땅 일사량이 많아서 기온이 높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18도 이상인 0에서 20도 사이에 분포한다라는 얘기가 써있고 연중 기온이 높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연교차가 작다는 건요. 이 연교차는 최난월, 그러니까 가장 더울 때에서 최한월, 가장 추울 때를 뺀 거야. 그러니까 연교차가 작다는 건 자, 그래서 최나널에서 최하늘을 뺀 게 연교차라고 하고 연교차가 작다는 건 더운 달과 추운 달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거의 없다. 늘 18도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일사로 상승기류가 발달한다라는 얘기가 써 있는데 강한 일사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엘사가 아니라 그 햇빛이 강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강하게 햇빛이 강해지면 공기가 가열이 돼서 상승한다, 위로 올라가게 되고 공기는 위로 올라가면 앞에 기후 요인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다 강수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류성 강수라는 게 발달하게 되는데 이게 강수의 유형이거든요. 일단 강수의 여기 써 있죠. 강수의 유형은 4가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지금 밑에서 나눠서 볼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봤던 대류성 강수라는 건데 이 대류성 강수라는 건 말 그대로 공기가 대류, 이 상승기류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면 가열된 공기들이 위로 올라갔다가 고도가 높아지면서 식으면서 그게 다시 하강기류, 그러니까 강수의 형태로 바뀌면서 식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의 반복인 이 첫 번째 강수가 대류성 강수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소나기입니다. 소나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형성 강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렇게 구름이 가다가 산을 만나게 되면 강제적으로 상승한다 그랬죠. 그래서 상승하게 되면서 그 올라가게 되면 또 온도가 떨어지니까 내리는
두 번째가 지형성 강수,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전선성 강수. 그래서 우리 아빠 기후 요인에서 기단 배웠었죠.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공기들이 만났을 때 거기서 그 경계선이 형성이 되고 그 부분에서 물방울이 맺혀서 비가 내리는 형태. 그다음에 네 번째가 저기압성 강수. 이거는 태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도로 발달한 저기압에 의해서 나타나는 강수, 총 4가지 유형의 강수가 있고 그 중에 열대기후에서는 이 대류성 강수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강수의 특징은요, 일단 공기, 저기압성이든 이 전선성 강수를 제외하고는요, 다 공기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식고, 이 공기가 식으면서 물방울이 맺히고 그게 떨어지게 되는 거가 강수 유형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3번 보게 되면, 자, 북동 계절 무역풍과 남동 무역풍이 수렴하는 곳이래. 그래서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우리 앞에 대기들선을 배웠을 때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과 밑에서 올라오는 바람. 그러니까 아까 여기 적도를 중심으로 그 공기들이 이렇게, 이거는 지금 그 방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간격을 보여주는 거고, 바람은 실제 이렇게 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바람이 부딪히는 곳, 이게 지금 3번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적도 지역에서 어떻게 한다, 공기들이 서로 와서 부딪힌다, 수렴한다, 그런 띠다라는 거지. 그래서 적도 수렴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기들이 와서 부딪히니까 당연히 뭐가 내리겠어? 강수가 내리겠죠.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남북으로 이동하며 기온과 강수 영향을 준다라는 건데, 이거 선생님이 그 화면 보여줄 수 있으면 화면 보여주면서 설명할게요. 그다음에 3번 구분. 자, 강수량과 강수 사이에 따라서 열대 우림기후, 사바나기후, 열대 몬순기후 3개지로 나눈다는 거야. 열대기후를 3개로 나눠요. 강수량과 강수 시기에 따라서. 자, 그런데 밑에서 배우겠지만 얘네들은요, 그 알파벳으로 구분을 해요. 왜냐면 세계 지도에 여러 기후대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글씨로 쓰기가 어려워서 알파벳 구분하는데, 아까 A가 열대기후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3개 다 공통점 앞에 A가 붙어요. 그리고 열대 우림 기후는 F가 붙는데, 저는 이제 비가 많이 온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AF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다고 말해주고요. 사바나 기후는요, AW라고 하는데, 이 뒤에 이게 앞에 게 1차 기후, 이 ABCD 큰 게 1차 기후고 뒤에 붙는 게 2차 기후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건 보통 건조한 기후를 많이 표시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 생활에서 비가 안 오는 게 더 중요하잖아. 비 오면 좋은 거고 비가 안 오면 살기가 힘든 거니까. 그래서 사바나 기후는 W, 그러니까 그 겨울이라고 칭되는 기간대에 비가 안 온다라고 해서 AW라고 얘기하는 거고, 열대 몬순은 AM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열대 지금 한글로 써 있는 걸 저렇게 AF, AW, AM 이렇게 간단하게 쓰기도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세계지도 보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열대기후의 지역적 특색을 보게 되면 연중 적도 수렴대 영향으로 1년 내내 강수량이 많다라는 얘기가 써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적도 수렴대가 늘 와서 부딪히는 곳이기 때문에 1년 내내 강수량이 많다는 거지. 근데 이 강수량이 얼만큼 많냐라고 써 있는데 월평 강수량이 60mm 이상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최소 비가 안 와도 60mm까지는 와야 된다라는 거고, 강한 일사료 대류성 강수 스콜이 내린다라고 얘기를 써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강수의 유형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이제 소나기라고 지칭을 해요. 그리고 아프리카 콩고 분지 적도 부분의 여러 섬, 아메리카의 뭐 아마존 분지 등이 분포하게 되는데, 이 콩고 분지, 동남아시아 섬, 아마존 다 뭐가 발달한 곳이다? 밀림이 무성한 곳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AF, 열대 오림 기후는 밀림 기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밀림스러운 곳이지.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갈 부분은 열대 오림 기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대요. 그래서 연 강수량은 열대 오림 기후보다 적다. 그러니까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는 건 비 안 오는 계절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겠죠.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되고, 연 강수량은 열대 우림 기후보다 적은 편이다라는 얘기가 써 있고, 건기에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강수량이 적고, 우기에는 적도 수렴대 영향으로 강수량이 많다.
즉 비가 안 올 때는 아열대 고압대라는 의 영향을 받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적도수렴대 영향을 받는데, 적도수렴대 위에서 설명했죠. 공기가 와서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 공기가 상승해서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아열대 고압대는 우리 앞에서 뭘 얘기했던 곳이냐면 하강기로 얘기했던 곳이에요. 자, 우리 앞에 페이지 잠깐 다시 보면 그 올라갔던 공기들이 차가워지면서 내려와서 쌓이는 곳이 있다고 했죠. 그 부분을 아열대 고압대라고 지칭을 하게 되고, 이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하강기류가 만들어지면서 공기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강수는 내릴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A라는 지역이 만약에 뭐 A라는 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얘기하면, 우기 때는 밑에서 뜨거운 공기 상승 기류인 뭐가 발달하는 거야? 이 A 시기에는 적도수렴대가 올라오면서 뜨거운 공기가 오니까 우기가 시작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B라는 시기에서는 아열대 고압된 하강 기류가 내려오면서 강수가 안 나타나는 건기가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건기와 우기가 반복되는 곳, 이게 무슨 이거를 어디라고 지칭하냐면 사바나 기후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열대 우림기후 지역의 주변, 인도차이나 반도, 야노스 캄푸스, 뭐 오스트레일리아 북부라고 써 있는데, 이 사바나 기후는 열대 우림기후 바깥쪽에 있어요. 왜냐면 열대 우림기후는 늘 이 적도수렴대 영향을 받게 되고, 얘는 그거보다는 더 위에 있어야 적도수렴대 영향도 받고 아열대 고압대 영향도 받기 때문에 그 열대 우림 그 수렴대가 더 위에 있다. 이거 지도 보면서 다시 설명해 줄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긴 우기와 짧은 건기가 번갈아 나타난다. 즉 사바나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고요. 얘는요 우기가 길어요. 그럼 당연히 강수량은 어떻겠어? 강수량 많겠죠. 그래서 고온과 습한 여름의 계절풍의 영향으로 우기의 강수량이 집중되고, 우기의 강수량은 열대 우림 기후보다 많은 편이다. 즉 열대 우림 기후는 강수량이 많지만 연중 고르게 내리는 거고, 사바나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고, 이 세 번째 있는 열대 몬순 기후는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몬순은 이 계절을 지칭하게 되는데, 그 계절에 따라서 강수량이 좀 다르다 이 소리예요. 나중에 가면 당연히 온대 몬순 기후도 나오겠죠. 그래서 열대 몬순 기후 같은 경우는 열대 우림 기후 지역보다 강수량이 많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거는 나중에 선생님 지도 보면서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그 열대 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이라고 써 있는데, 이 윗부분에 이 세 개의 구분이 제일 중요하고 각 특징을 알아두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 기후 생활 의식 쪽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세 지역 다 온도가 18도씨 이상이기 때문에 더우니까 당연히 무슨 그 여름철에 우리 여름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덥고 습한 기후로 인해서 피부 노출이 많고, 즉 이제 개방되어 있는 의복을 주로 입는다. 그래서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냥 중요 부위만 이파리로 가리는 형태도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개방적인 구조의 고산가옥이 발달하게 된다는데, 개방적인 이유는 더우니까 바람이 당연히 어때야 돼요? 통해야 되죠.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해야 되고, 고산가옥이라는 건 어느 정도 밑바닥에서 떨어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가장 더운 곳은 땅바닥이거든요. 그 태양 에너지가, 그러니까 햇빛이 땅을 가열해서 땅을 가열시켜서 이 가열된 에너지가 우리한테 열기로 오는 거기 때문에 바닥에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더워요. 그래서 고산가옥 집 자체를 밑바닥에서 띄워서 짓고, 그다음에 더운 지역은 벌레도 많잖아. 이 벌레들이 집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바닥에서 어느 정도 높이를 높여서 짓게 되거든요. 그리고 가옥의 재료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풀, 진흙 등을 이용하게 된다. 그리고 산업은 과거에는 여기는 강수량이 풍부하니까 먹을 게들 많았어. 그래서 수렵과 채집, 이동식 화전 등으로
이제 뭐 카사바, 암, 타로라는 식량 작물들을 재배하게 됐었는데 근대에는요 이 선진국들이 자본을 가지고 와서 플랜테이션이라는 걸 이제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대에서 플랜테이션 한 가지 단일 작품 상품 작물들만 만들게 되는데 가장 돈이 되는 커피, 카카오, 차, 사탕수수, 고무 등 같은 거를 대규모로 재배해서 수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열대 우림 트레킹, 그래서 뭐 사파리 관광, 전통부족 생활 체험도 같은 관광기후를 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밑에 이제 선생님이 집어넣은 그래프인데요. 자, 이거 그래프 보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기온 써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왼쪽 부분이랑 이 밑에 부분을 구분해서 봐야 돼요. 기온은 당연히 지금 이게 보면 애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 막대 그래프가 우선인지 아닌지 그거를 되게 헷갈려하더라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자, 이 막대는요. 이 기온은 이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밑에 막대 그래프는 강수예요. 이건 변하지 않으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선들이 지금 다 20도보다 위에 있지. 그럼 얘는 기온이 다 20도 이상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 아까 위에서 봤듯이 18도 이상의 지역이니까 이 위에 싱가포르 이런 거 안 써 있어도 딱 보고도 18도가 넘는구나. 얘는 A 기후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얘도 보면 지금 20도, 18도씨가 넘어요. 그래서 여기 A 기온에 그런데 강수량이 이 왼쪽에 있는 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비가 안 오는 편차 지역이 생기죠. 근데 얘가 이 왼쪽에 있는 거 같은 경우 지금 비가 고르게 오고 있잖아. 몇 밀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고르게 오고 있지. 그래서 얘는 늘 고르게 원래는 정확하게 숫자도 써 있어요. 60 여기 써 있죠, 숫자가. 여기.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 최소 150 이상 오는 거야. 그러니까 60mm 이상이 되니까 얘가 이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18도씨가 넘고 60mm가 넘으니까 정답은 뭐야? A, F, 열대 우림 기후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세계지리에서는 이렇게 그래프 보고 추측하는 문제가 많아요.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온도는 18도씨 넘었어요. 지금 셋 다 18도씨 넘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비가 안 오는 지역을 쭉 옆으로 가보니까 50 정도밖에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건기와 우기가 일단 구분이 되는데 강수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애매한데 이 강수가 집중되는 부분이 있지. 자, 특정 계절에 강수량이 집중되는 거는 아까 위에서 봤듯이 열대 온순기후다라는 거지. 자, 18도씨가 이상이고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AM 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역시 18도가 넘네. 그럼 얘도 A 기후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강수량이 매우 안 오는 부분이 있네. 자, 18도씨가 넘고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A, W다. 이렇게 열대 사반하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그 수치 같은 거를 수치나 특징을 좀 잘 알아놔야 이거를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열대 기온 그러니까 그 위도상 대부분 열대 기온은 비슷한 데 있는데 특이하게 얘는 온도가 18도씨가 안 넘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20도 밑에 있지. 그럼 18도씨는 안 돼요. 그러면 얘는 A 기후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A 기후의 특징이 아까 추운 달이 18도 이상이라고 그랬잖아. 대부분 이렇게 기온 그래프가 평평하거든. 근데 평평한데 18도가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 얘가 고산 기후야. H. 원래 아까 A, B, C, D, E까지 했는데 얘는 나중에 추가되는 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되게 특수한 거니까 이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프를 딱 봤는데 선이 일직선이야. 그런데 18도가 안 돼. 그러면 얘는 일단 고산 기후다 라고 추측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은 8페이지 열대 우림 기후고 밑에 보면 그 특징이 있는데 다시 정리해 보면 열대 우림 기후는 AF라고 지칭을 하게 되고 18도씨 이상 연중 강수량이 60mm 이상이다 라는 거고 대륙성 기후인 스콜이 내린다. 그 다음에 사바나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고 역시 18도씨 이상이고 그 다음에 비가 안 올 때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고 비가 올 때는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는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열대 몬순 기후 같은 경우는 계절풍, 계절에 따라서 긴 우기와 짧은 건기가 번갈아 나타난다라는 거고
강수량이 우기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18도씨 이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밑에 있는 그래프 같은 거 시험 문제,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 밑에 그래프 주고 이 그래프 기후 지역의 특징을 찾으시오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복습 한번 해보시고 고산 기후 같은 경우는 18도씨가 안 되지만 이제 온도가 낮은 곳이 있다.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일단 8페이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